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파이썬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파이썬을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 게 우리가 파이썬 그 자체를 잘 배우고자 함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는, 물론 파이썬을 잘 하면 좋지만, 우리가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랭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상 자료들을 이제 가공을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적당히 거기서 의미 있는 내용을 찾고 뭐 그림도 그리고 통계 분석도 해보고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지난 학기까지 NCL을 썼었고 뭐 포트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택한 것 뿐입니다. 뭐 파이썬 대신에 뭐 다른 거를 택할 수 없었겠느냐? 예, 그런 걸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비슷하고요. 여러분들 그라즈를 가지고는 그런 거를 하는 걸 지난 학기 때 배우셨죠? 그라즈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배우셨나요? 여러분들 그라즈 가지고 제일 이건 진짜 어려운데? 그라즈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작업 뭐가 있나요? 채팅창에 잠깐 한번 써줘 보시겠어요? 나는 그라즈, 우리가 그라즈를 배운 것 중에서 요 정도 작업이 그라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3D 그림 만들기. 그라즈로 3D가 그려지나요? 내장함수를 이용한 그래프 표출. 변수 3개. 변수 3개로 그림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른 얘기하면 X, Y 코디네이트에서 컨투어 그리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수 3개를 오버레이 했다는 뜻인가요? 그림 3개를 겹쳤을 수도 있고, 변수 3개라는 말이 X, Y 플레인에서 제3의 변수에 대해서 컨투어를 그렸다는 말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에요? 그 얘기를 둘 다, XY 코디네이트, XY 평면에서 어떤 변수를 가지고 컨투어를 그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변수 3개짜리 어레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뜻인 거죠. 그죠?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혹은 여러 개, 뭐, 예를 들면은, 기압장하고 온도장하고, 뭐, 바람 벡터를 오버레이 시킨다든지, 뭐, 이 정도까지는 그럼 배우신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그 정도 그림 수준이 여러분이 배우신 제일 어려운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저에게 10초만. 네, 됐습니다. 그 정도를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여러분들 주로 자료는 어떤 자료를 쓰셨나요? 그립? 아니면 SDF? 둘 다? 헬로? 헬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그립 자료를 쓰셨나요? SDF 자료를 쓰셨나요? 아니면 둘 다 쓰셨나요? 제 질문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립. SDF 핸들링 하는 법은 혹시 배우셨나요? .nc 혹은 .cdf로 끝나는 파일들. 전혀 안 배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원활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답변이 지금 없는 건가요? 예,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데? 제 말은 잘 들리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잘 들리고, 답변도 잘 되는 건데,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네, 좋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사실 그립 자료를 받아서 예, 그 그립 자료를 다운받아서 뭐 이것저것 뭐 이런저런 방향으로 평균도 내보고 뭐 그랬겠죠? 예, 그런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그라즈로 했겠죠? 예, 그라즈로 뭐 자료를 다운받으면 그라즈로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자료를 다운받아서, 예, 뭐 이것저것, 예, 뭐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를 짠 하고 만들어서 이제 그림 그리는, 이 정도까지 했을 겁니다. 뭐, 그런 거 해봤겠죠? 가령 예를 들면 뭐, 월별 평균 자료들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DJF, 혹은 뭐, 예, JJA 3개월치 평균 내가지고 어디다가 플로팅 하는 거, 혹은 뭐 그런 평균에 대한 아노말리를 그리는 거, 뭐 요 정도 작업까지는 하신 거죠. 제가 그 정도까지, 예, 그 정도까지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사실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한 5, 6주 정도 남았는데, 5주 정도 남았구나. 남은 기간 동안 할 게 사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포맷을 다른 그래픽 언어로 하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뭐 사실 할 줄 아는데 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자료는 그립 자료로 받고 그림은 그러면 그라즈로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자료마다 어떤 곳은 자료를 이런 형태로 주고 어떤 곳은 자료를 이런 형태로 주고 자료의 포맷이 종종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일단 자료의 포맷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들은 우리가 조금 다룰 줄 아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래픽 도구들도 결국에는 본인이 손에 익숙한 거 하나를 쓰게 마련이거든요. 예, 하나를 손에 익숙한 걸 쓰게 마련인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파이썬과 뭐 이러저런 언어를 가르쳐 드려도 나는 그래즈가 편한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라즈를 쓰실 거예요. 예,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뭐 요게 그라즈보다는 지금 배우는 게 아마 조금 더 강력한 툴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라즈를 처음 배울 때는 바이너리 포맷을 처음 다룰 줄 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고 지금은 조금 더 일반적인 제너럴한 언어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훨씬 더 사실 활용도가 높은 언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남은 5주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만 놓고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2학년 2학기 때 했던 그것과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른 자료로 다른 언어로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남은 5주 동안 그걸 연습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서 이진 자료라는 것을 한번 조금 이해해 봅시다. 먼저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진 자료 뭔지 배웠나요? 이진 자료가 뭔지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일단 그립 파일이 있다고 쳐 라고 배운 건가요? 기억이 예.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마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 같은데 예, 내가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확실하지 않은 그럴 수 있죠. 아무나 한번 시켜볼까? 김동현 기억나나요? 이진 자료에 대해서 뭔가 배운 것 같은가요? 아 하면 뭔가요?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1번 배웠다, 2번 안 배웠다, 3번 배웠는지 안 장은철 교수님께 사과해. 그죠? 뭔가 배운 것 같긴 하죠? 예, 어디선가 이게 처음 들어본 단어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동현 학생 어떤가요? 이게 어디선가 지금 처음 들어본 단어는 아니죠? 그죠? 예, 분명 배웠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네, 오늘, 뭐, 사실 이 중에 그래서 지금 수업을 14명 듣고 있으니까, 뭐 아마, 이거 이진 자료 뭔데라고 아마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보다시피, 예,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예, 복습을 하겠습니다. 까먹은 사람들은, 예, 다시금 우리가 그런 감각을 다시 한번 되살려 봅시다. 자, 컴퓨터로 숫자, 예를 들면은, 3754라는 숫자를 저장하려고 해요. 예, example.
3754라는 숫자를 컴퓨터 파일에다 저장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제일 쉬운 거는 메모장을 열어서 뭐 VI를 열어서 3754 네 글자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누르는 거죠. 그죠? 저장하기 해가지고 뭐 텍스트 이렇게 파일을 넣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료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메모장을 열었을 때 3754라고 써 있는 거 누구나 읽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게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3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어요. 3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점점점 뭐 이게 컴퓨터에 0과 1로 저장되는 거 아시죠? 그죠? 0과 1로 저장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3754 뭐라고 할까? 이게 3번이 숫자 몇에 해당하더라? 잘 기억은 안 나요? 뭐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예제입니다. 이게 가령 예서 코드 번호 57번이라고 합시다. 컴퓨터로 코드 번호 57번이에요. 그러면은 57에 해당하는 이진수를 써요. 57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어떻게 될까요? 8자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8자리니까 8자리를 채워놓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2, 4, 8, 16, 32, 64, 128이고 57을 만들기 위해서는 32가 1이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6도 1이어야 되겠죠. 그죠? 1이고 그러면 48이고 8 더하면 56이니까 마지막에 1 더하면 이거 57이네요. 그죠? 컴퓨터에다가는 일단 3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에 3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3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숫자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3이라는 글자에 코드가 할당이 됐어요. 57이라는 57 이게 57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몰라요. 컴퓨터에서 실제로 코드가 몇 번인지 제가 못 외웁니다. 그렇다 치는 거예요. 이게 코드 번호 57번이면은 코드 번호 57번을 이렇게 이짐수로 바꿔가지고 보통 8개의 저기를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7도 마찬가지겠죠? 7은 그러면은 네 번째 뒤니까 만약에 이게 57이면 이게 61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61은 어떻게 저장될까요? 00111 4가 더 크니까 101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진법, 요거 이진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는 뭐 그 다음 자리니까 59번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얘에 비해서 둘 크니까 00111 011을 차지하겠죠. 그죠? 4는 그러면은 60번이 됐겠죠? 그러니까 얘보다 1 크니까 00111 010 뭐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54라고 내가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하면 실제로 컴퓨터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컴퓨터에는 0하고 1로만 기록되는 거니까 00111 001 00111 01 00111 011 00 111 010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3754가 실제로 컴퓨터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소리가 안 들려요? Why? 아하.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잘 들리시나요? 다시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안 들렸어요? 어디까지 들렸나요? 7부터 꽤 오래 안 들렸네? 이럴 수가. 채팅창을 안 보고 있었구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가령 3이 예를 들어서 코드 번호 57에 할당된다고 칩시다.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실제로 몇 번인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실제로 만약에 가령에서 이그젠플로 57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57에 할당하는 이진수를 이렇게 8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실제로 3이라는 걸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8개의 비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7은 만약에 3이 57이면 7은 60일에 해당하겠죠. 그죠? 4만큼 다음 숫자일 테니까 당연히 61번이겠죠. 당연히 순서대로 하자면. 그러면은 뭐 61을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얘보다 4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5는 그러면은 57보다 2가 더 크니까 59번일 거고, 그러면 2가 더 크니까 예, 00111, 011 이렇게 될 겁니다. 얘보다 2가 더 크니까. 예. 다시 한번 하지만 실제로 이 숫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얘가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4는 그러면은 3이 57번이면 얘는 58번이겠구나. 그죠? 예. 얘가 60번이 아니고 58번이겠네. 58번이고 얘보다 하나 더 크니까 이건 맞네. 예, 00111, 010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돼서 3754라는 거를 내가 메모장에다가 열고 저장을 하면은 그게 실제로 컴퓨터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는 거냐면은 00111 00111 001 그 다음 60일에 해당하는 0011101 그 다음 59번이니까 00111 011 그 다음 58에 해당하는 거 00111 010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르르륵 저장이 되는 거예요. 3754를 내가 실제로 저장을 하면 메모장에 파일을 열고 저장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약속이 필요하죠. 예. 어떤 약속이 필요하냐면은 쭉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있다고 칩시다. 예. 이만큼의 이만큼의 0과 1의 비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읽으려면은 약속이 필요하겠죠. 우선 첫 번째 무슨 약속이 필요할까요? 문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8개의 비트를 쓴다 라는 약속이 필요하겠죠. 예, 8개야. 16개도 아니고 12개도 아니고 딱 8개야. 그래서 8개 단위로 끊어 읽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끊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끊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끊어서 얘는 4글자구나 라는 거를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코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코드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글자 하나에 매칭하는 그 코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은 뭐 57이고, 뭐 알파벳 A는 뭐 몇 번이고, 그 다음에 뭐 느낌표는 예를 들면 몇 번이고, 예, 그런 식으로 각 문자에 해당하는 어떤 코드가 정해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꿔 얘기하면 그 코드에 없는 문자는 나타낼 수 없겠죠? 그죠? 예, 그 문자에 없는 코드는 나타낼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ASCII 포맷이라고 불러요. 예.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의 약자인데 예, 약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의 약자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약을 담고 있는 거냐면은 예, 어떤 특정한 문자에 할당하는 코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3은 57이라고 하자. 57번이라고 하자. 알파벳 A는 알파벳 대문자가 제 기억에 맞으면 대문자가 65번이고 소문자가 91번인가 그래요.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럼 57은 당연히 아니고 57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구나. 예. 아무튼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3754를 노트패드에다 저장하면 메모장에서 저장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한 글자를 저장하는데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죠? 듣고 계시죠? 예, 한 글자를 저장하는데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죠? 요 포맷으로 하게 되면 그죠? 8개. 그죠? 예, 8개가 됩니다. 8개로 했을 때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던져볼까요? 8개의 비트로 저장을 했을 때 몇 개의 문자를 담을 수 있죠? 거기에?
그 테이블은 총 몇 종류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죠? 그냥 뭐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128종류? 256종류? 그쵸? 예, 답은 256이에요. 예, 256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8개의 비트로 여기가 다 채워지면은 255고 다 0이면 0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8비트로 했을 때 얘는 얼마냐면은 0부터 255까지 예, 될 수 있으니까 256글자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예, 256글자를 쓸 수 있어요. 예, 요렇게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ASCII 포맷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은 숫자 4자리를 저장하려고 하면은 4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소수점 자료, 예를 들면 뭐, 273.15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몇 바이트가 얘는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요? 얘를 저장하려면 그럼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요? (48) any other? 48? 48비트? 그쵸? 예, 48비트예요. 혹은 얘를 6바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예. 48비트가 맞아요. 그리고 8비트가 1바이트입니다. 보통 이렇게 8개의 비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보통 8비트를 묶어서 1바이트라고 불러요. 예. 이 표현은 2, 7, 3 그리고 여기 .15까지 표현했는데 그래서 총 6바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트란에서 싱글 프리시전으로 우리가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유효 숫자가 6개에서 7개 정도는 돼요. 예, 그냥 쉽게 말해서 6개라고 칩시다. 숫자가 예를 들어서 6개라고 하면 앞에 부호가 필요하겠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숫자 6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유효 숫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0.000273154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걸 0을 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앞에 부호가 하나 있고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 알죠? 4, 2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0,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표현하면 그러면은 몇 비트가 들어가나요? 몇 바이트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바이트가 필요하죠? 12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요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예, 읽기는 쉽죠? 예, 읽기는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12바이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꽤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작업이에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무슨 또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어떤 그리드된, 뭐, 예를 들면은, 그리드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전체를, 요 평면을 이렇게 눈금으로 나눠가지고, 뭐, 레티튜드, 롱기튜드라고 해도 좋고, XY 그냥 좌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쭉 했을 때, 예, 그 각 점에 해당하는, 예,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걔를 우리가 그리디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예, 눈금이 쳐져 있는 데이터들. 예, 이라고 했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쭉 저장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빈칸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데이터와 옆 데이터를 구분하려면은, 빈칸이 필요하든, 컴마가 필요하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빈칸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13바이트 되겠죠. 그죠? 예, 최소한 그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앞 데이터와 옆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테니까.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유효 숫자를 6개짜리로 하려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더블 프리시전을 쓰면은 유효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요?
예,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필요한 바이트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다소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람이 읽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예,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진 자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3754에 대한 설명이죠. 자, 기본적으로 해서 이진 자료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3754라는 숫자 자체를 이진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3754라는 숫자를 기본적으로 이진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저희가 필요하겠죠? 4096은 필요 없을 거고, 2048, 1024짜리, 512, 256, 이거 그냥, 이진법 바꾸는 것 아시죠? 이거 나누기 2 해가지고 나머지 쭉 써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 예, 그거 아시죠? 네? 아시죠? 그걸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어떤 십진법 숫자 이진법으로 바꾸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나누기 2 해서 목 쓰고 여기 나머지 얼마 쓰고 또 목 해서 나누기 2 해서 목 쓰고 나머지 얼마 쓰고 해서 쭈루룩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쓰면은 그게 이진법 표기법이 되죠. 예. 그 이진법 표기법으로 쓰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걔를 그렇게 저장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죠? 예, 3754라고 써 있으면 2048자리에 1이 들어갈 거고 한번 써볼까요? 노트가 필요하겠죠? 3754 나누기 2 하면 1877 나머지 0 이진법이면 2로 나누면 938 나머지 1 2로 나누면 469 나머지 0 이진법 제 계산이 틀리면 혹시 지적해 주세요. 234 나머지 1 2로 나누면 117 나머지 0 2로 나누면 58 나머지 1 2로 나누면 29 나머지 0 2로 나누면 14 나머지 1 2로 나누면 7 나머지 0 2로 나누면 3 나머지 1 2로 나누면 1 나머지 1 그러면 1 1 1 111 01 01 01 01 01 01 01 0 숫자 예쁘네. 예, 이진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제 계산 맞나요? 잘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제 계산 맞죠? 예, 제 계산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요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벌써 비트가 몇 개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비트밖에 안 필요하죠. 그죠? 12비트입니다. 요렇게 하면 아까 얼마가 들었나요? 8개씩 4개였으니까 32비트가 필요했었죠. 예, 근데 요렇게 하면은 12비트만 필요합니다. 그죠? 벌써 공간이 반도 안 되게 줄어들죠? 그죠? 예. 요렇게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진 자료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소수점은 또 소수점에 맞게 우리가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정수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소수점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이렇게 지수 형태로 써가지고, 앞에 부호 뭐라고 치고, 그 다음에, 지수값 쓰고, 그 다음에 유효 숫자 값을 이진수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쓰게 되고요. 정수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이진법의 형태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이진 자료로 저장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사람이 읽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모장에서 그럼 열려고 하면은 얘를 메모장으로 열려고 하면 8개를 한 단위로 끊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끊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앞에다가 0, 4개를 채워넣게 되겠죠. 8개를 맞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코드, 요렇게 대한 코드를 찾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랑은 우리가 알고 싶은 3754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글자 그냥 이상한 랜덤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 자료로 저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그런 문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저장할 때는 컴퓨터는 어차피 뭐 우리가 읽는 규칙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규칙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그리고 컴팩트하게 저장할 수 있죠. 여기는 32비트고 여기는 12비트고, 글자가 설령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여기는 글자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8비트씩 더 필요할 텐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빨리 늘어날 것 같지 않죠? 앞에 U자 한 개만 더 적어줘도 훨씬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저장할 때는 이진 자료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걸 우리가 이진 자료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불러요. 바이너리 포맷 혹은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그럼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 이진 자료, 이진 포맷 배웠나요? 그러면은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학기에 혹시 뭐 내년에 혹시 뭐 비슷한 수업이 있어가지고 또 물어봤는데, 그때 물어봤는데도 뭐 배웠는데 기억이 이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진 자료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진 자료가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이진수의 형태로 바꿔갖고, 원래는 각 글자에 해당하는 코드를 저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이진수로 바꿔갖고 이렇게 저장하는 거를 이진 자료라고 불러. 이진 포맷이라고 불러.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진 포맷의 장점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32비트인데 12비트로 줄어들었어요. 혹은 뭐 앞에 4개 할당한다고 하더라도 16비트가 되겠죠.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진 자료의 단점은 뭔 것 같아요? 장점만 있으면은 다 이대로 저장하면 되게. 단점이 뭔 것 같으세요? 사람이 보기 어렵고, 그쵸? 첫 번째는 메모장을 딱 열었을 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좀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숫자를 제외한 문자나 기호를 표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숫자에만 표현할 수 있죠? 알파벳 A를 뭐 어떻게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This is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진 자료는 숫자 only인 거죠? number only입니다. 다른 글자, 다른 문자들은, 숫자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을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형태죠. 이진 자료는 그래서, 사실 뭐 하려면 합니다. 뭐, 다르게 뭐 이렇게 하려면 하는데, 뭐 그런 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숫자들을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진 자료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핸들링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진 자료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only 숫자만을 다룰 때 우리가 그 숫자를 좀 더 이렇게 잘 읽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진 자료를 쓰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숫자 하나를 저장할 때 그러면은 얘도 그러면은 12개인데, 그러면은 아까 했지만 이렇게 8개씩 끊어서 우리가 표현했었죠, 아스키는.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아스키 코드는 8비트가 하나의 글자야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진 자료에서도 몇 개가 적어도 하나의 숫자인지는 우리가 약속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보통 정해져 있는데, 인티저가 보통은 32비트입니다. 플롯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조금 애매한데, 왜 그러냐면은 머신마다 달라요. 이게 기계마다 다르고 운영체제마다 다르고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냥 대표적인 숫자를 제가 적어드리는 겁니다. 플롯은 32 혹은 64비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보통 요 정도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인티저 정수 하나를 보통 표현할 때 보통 32비트 단위로, 4바이트 단위로,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 한 덩어리가 실제로 숫자 하나, 한 원 넘버. 그러니까 여기서 원 넘버란 소리는 4, 5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 된 하나의 숫자를 뜻하는 겁니다.
보통 인티저를 요 정도 할당하고, 플롯도 마찬가지로 32, 요게 이제 포트란식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32비트가 그 싱글 프리시전이고 64비트가 더블 프리시전에 해당해요.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롯 넘버를 하나 할 때 64비트를 기본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강제로 32비트로 할당하지 않는 한 파이썬은 기본 디폴트가 64비트고 강제로 32비트로 할당할 수 있고요. 포트란은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OS마다 다를 수 있고요. 기계마다 다를 수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건데, 대충 요 정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인티저도 64비트 할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를 많이 할당할수록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죠? 정수 하나에 32비트를 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점점점점점 갈 테니까 여기가 2의 0승이고 여기가 2의 31승이겠죠? 그죠? 그러면 다 채우면은 부호 무시한다고 쳤을 때, 부호를 무시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큰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요 비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다룰 자료는 전부 다 이진 자료를 다룰 겁니다. 요 이진 자료를 우리가 그러니까 메모장이 아니라 이제 메모장에서 열 수 있는 파일이 아닌 거니까 이진 자료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게 이제 파이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그라즈가 되었던 거고, 여기 썼을 때 그라즈가 되었던 거고, 이번 학기 이제 파이썬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이진 자료로 되어 있는 걸 열어서 이제 실제로 걔가 메모장으로 열면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3754야.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리드 데이터일 겁니다. 그러니까 각 눈금마다 이렇게 그 간격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뭐 평균도 내고, 뭐 분산도 내보고, 뭐 아노말리도 계산해보고, 그래서 이제 멋들어지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남은 5주의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거 이해가 되시나요? 어디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진 자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배웠는데 기억이 잘 그러시면 이제 아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자료는 저런 자료들입니다. 오케이. 다 잘 이해가 되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진 자료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진 자료라고 하더라도 숫자를 다 기본적으로 이진 자료를 저장해요. 근데 이진 자료의 포맷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이진 자료 포맷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포맷이라고 하면 이제 포맷입니다. 형태, 형식 뭐 이런 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립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약자더라? 그리디드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그리디드 무슨 뭐 바이너리 뭐의 약자일 겁니다. 아무튼 그립 1이 있고 혹은 2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립 1, 2 자료들은 다 적절히 핸들링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그립 자료를 하나 띡 던져주고 적당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다들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되시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죠? 글쎄요,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뜻인가요?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건데? 그립 1하고 2가 뭐 조금 포맷이 다른 건 아시죠? 요거는 배우셨죠? 이것도 모르나요?
그립 1하고 그립 2하고 조금 다른 거 아시죠? 대답을 해주세요. 잘 모르겠나요? 그렇군요. 예. 그립 자료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뭐야 WMO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뭐 제정한 뭐 대충 그런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 기상기구예요. 세계 기상기구에서 디폴트로 쓰고 있는 포맷이 그립 포맷이고요. 그게 1이었다가 2000년대 초반이었나? 예, 그때 예, 그립 2로 바뀌었어요. 예. 그립 1하고 그립 2는 완전히 달라요. 호환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같은 그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 전혀 다른 포맷이고요. 예, 뭐 전혀 다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 같은 점이 물론 있지만 예, 되게 많이 다른 형태고요. 그립 1에서 2로 가면서 그 압축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저장하는데 얘는 훨씬 더 적은 공간을 사용하게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다운받으면 보통 그립 2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야 ECMWF 자료 다운로드 받아본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그 저기 뭐야 기후 분석 자료 할 때 보통 그랬을 것 같은데 어디서 모델 자료를 다운받든지 혹은 뭐 그 ECMWF에서 뭐 ERA 자료를 ERA5 뭐 이런 자료를 다운받든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립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런 포맷이 있고요. 그래서 요건 지금까지 예,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고 서버에 있는 자료만 사용해서 서버에 있는 자료가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서버에 있는 자료를 쓰긴 썼는데 그게 지금 무슨 형태인지 모르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 예, 다 떠먹여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단이 발생하는 건가? 예. 서버에 있는 자료를 쓰긴 썼는데 그게 지금 예, 무슨 파일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쓴 거죠. 예, 대부분 아마 그립 형태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쓰셨을 거고요. 우리가 요번 한 학기 동안 예, 다룰 포맷이 NetDF라는 포맷이에요. 예. 아 이게 좀 그러네. 그러면은 예, 그립도 제대로 모르는데 또 다른 포맷을 가르쳐 준다니 그럼 뭐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번 학기에 파이썬으로 NetDF를 할 때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여러분들이 그라즈로 그립 파일 정도쯤은 예, 자유자재로 열어서 원하는 그림을 뚝딱뚝딱 그릴 수 있다 치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툴과 예, 그런 거를 하나 더 얹어주자는 느낌이었었거든요. 아니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 요거는 미국의 UCAR, 유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포맷이에요. 예, 미국이에요. 예, 거기서 만들어진 포맷이고요. 예, 뭐, 요게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개의 양대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HDF, 예, 뭐 HDF4가 있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버프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기타 등등등 예, 나머지 거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진 자료를 저장하는데도 예, 그걸 뭐 생각해보면은 야, 그 이진 자료 생각해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숫자를 저장하는 건 숫자를 이진수로 저장하는 건데 뭐 이렇게 다양한 포맷이 있단 말인가 이럴 수 있는데 예, 가령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어레이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레이를 저장하기 때문에 예, 그 어레이를 어떤 구조로 이렇게 배치할 것인가, 걔네들 이렇게 뭐 하위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포맷이 좀 나뉘어요. 당연히 이제 뭐 나중에 생긴 게 첫 번째 생긴 것에 무언가 단점을 예, 개선을 시키기 위해 나왔는데 뭐 일정 부분 어떤 건 이제 포기하고 나온 형태겠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립과 NetDF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다루실 줄 아셔야 할 겁니다. 예. 요 두 개를 기본적으로 다루기를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쟤네 둘 사이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립 자료를 NetDF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NetDF를 그립 자료로 변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완벽하느냐, 왜냐하면 데이터 포맷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냐 그렇지 않느냐에는 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립 자료가 주어지면 네스트F로 바꿀 수 있고요. 네스트F 자료가 주어지면 또 역으로 그립 자료를 바꿀 수 있는 툴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처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립 자료와 네스트F 자료들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립 자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네스트F는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대부분 희석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맷들이 다 이렇게 발달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포맷들을 읽어드리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이제 좋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이렇게 좀 희석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써도 비슷한 그 정도가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립 자료는 기본적으로 뭐에 강점이 있냐면은 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는데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컴팩트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립 자료는 그렇고요. 네스트F 자료는 기본적으로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데이터의 중간중간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리드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전체를 다 읽어드릴 필요가 보통 없겠죠. 이게 전지구라고 합시다. 요 칠판이 전지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전지구 자료를 기본적으로 다 읽어드릴 필요가 보통 없죠. 중간에 예를 들면 요만큼 잘라서 뭐 한반도, 동아시아 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룰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렇게 중간중간 자료를 잘라서 슬라이싱해서 쓸 때에 네스트F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네스트F는 자료 크기가 좀 더 커요. 보통 똑같은 자료를 저장해도 물론 이것도 이제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러면은 뭐 당연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했을 때 네스트F는 자료 크기가 조금 큰 경향이 있고요. 대신 이렇게 우리가 임의의 꽃을 이렇게 액세스 하는데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립은 그 반대입니다. 데이터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저장할 수 있고요. 대신 중간중간 액세스하는데 네스트F보다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진 자료를 우리가 다룰 때 지금 여기다 제가 사실 점점점 하면서 안 쓴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진짜 빈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는데 이진 자료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elf describ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진 자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트패드로 열었을 때,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이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숫자만 쭈르륵 나열했다고 치면 이게 지금 온도 자료인지 뭐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뭐 높이로 몇 개인지, 시간은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 건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죠? 그냥 막 0과 1의 나열일 뿐입니다. 아무런 그냥 노트패드로 했을 때, 메모장으로 했을 때 혹은 뭐 VI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들만 그냥 주르륵 뜹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파일들이 뭘 저장한 건지, 어떤 변수를 저장한 건지, 어떤 격자로 저장한 건지, 뭐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높이 몇 개, 뭐 시간은 몇 개인지, 뭐 그거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옛날 초기의 바이너리 파일들은 그런 것들을 별도의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이진 자료들은 뭐 예를 들면 .bin 파일과 .ctl 자료들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다뤄보신 적 있나요? 했을 법도 한데 혹시 그 기호분석 자료에서 .ctl 자료들 있는 거 혹시 하셨네요.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냥 완전히 바이너리 파일과 그 바이너리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알려주는 .ctl 파일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그 CTL 파일이 날아가면 그 빈 파일은, 그 바이너리 데이터 파일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개의 파일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데이터 파일이랑 CTL 파일이 항상 같이 갔어야 되죠.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같아야 되겠죠. 그 이름에 따른 그 CTL 파일이니까 항상 이름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그런 좀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 이진 데이터들은
예, 그렇게 .ctl 파일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일 자체 안에, 예, 그 파일 안에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고 이 안에 무슨 변수가 있고 어떻게 격자로 되어 있고, 예, 무슨 속성이 있고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단위는 뭐고, 예,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셀프 디스크라이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파일의 도움 없이 .ct라는 파일의 도움 없이, 예, 그 파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뭐야라고 알려주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립 파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유틸리티 써보셨나요? wgrip이라는 파일 실행해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wgrip1, wgrip2 뭐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웠나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들 그럼 그라주로 그림 그릴 때 진짜 그립 파일은 쓰신 거 맞죠? 그죠? .ctl 파일 없는 파일들을 다뤄본 적은 있죠? 여러분들 그라주로 그림 그릴 때 항상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에 데이터 파일과 .ctl 파일이 항상 같이 딸려 있던가요? 물어봐야겠네. 어떤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분석 자료에서 어떤 자료를 쓰셨어요? 모르겠나요? 내가 무슨 자료를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가요? 항상 같이 있었나요? 항상 그게 G데이터를 부르는 사람, 데이터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ctl 파일이 같이 있었나요?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예, 확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ctl 파일을 만들었다고요? 항상 ctl을 같이 만들어서 썼다고? CTL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TL이 없으면은 CTL을 만들어서라도 썼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죠. 그 CTL 파일이 날아가면은, 예, 무언가 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사실 그립 자료나 NetDF 자료들 전부 다 셀프 디스크라이빙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헤더 안에 그걸 이제 각각의 그립이든지 NetDF 파일이든지 보면은 그 각각의 파일 맨 앞에는 실제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은, 예, 이 파일은 예를 들면 어떤 어레이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고 디멘전은 어떻게 돼 있고 각각의 베리어블들은 어떤 단위고 그게 무슨 뜻이고 기타 등등등을 다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CTL 파일의 도움 없이도, 예, 그 파일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립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는 유틸리티가 wgrip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wgrip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wgrip이라는 유틸리티가 있고요. 그래서 그립 파일을 보는 유틸리티고요. 그 다음에 Net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예, ncdump라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예, NetDF 파일을 이렇게, 네, ncdump 어쩌고저쩌고 NetDF 파일 위에 이렇게 하면은, 예, 그 NetDF 파일 안에는 뭐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예, 알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이너리 파일을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배운 바이너리 파일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바이너리 파일의 기초만 다룬 거죠. 예, 진짜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바이너리 파일을 다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짜로 우리가 훨씬 더 자주 쓰게 될 바이너리 파일은,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파일들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파일 정보에다 담고 있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유틸리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음번 목요일 실습 시간에 요거부터 합시다. 예, 사실 요거 다음 단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거 보니, 예, 이런 쪽에 전혀 지금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예, NetDF 파일을 하나 가져와서 그게 지금 ncdump로, 예, ncdump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어떤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예, 그런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진 자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요 수업 시간에 뭘 한 거냐면은, 요 수업 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numpy라는 모듈을 가져와 가지고, 예, 거기서 우리가 수학적인,
혹은 뭐 통계를 내는 그런 연습을 해본 거예요. n차원 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합계, 뭐 분산, 뭐 평균, 뭐 퍼센타일 이런 것들을 해봤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서로 크기가 다른 어레이들을 어떻게 연산하는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연산도 배웠었죠. 특정한 조건을 거는 거죠. 어떤 그 전체 어레이에서 특정한 조건이 있는 곳만을 따다가 그것을 가지고 연산하는 법도 배웠었죠. 그죠? 배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또 물어봤는데,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뭐 이러면 좀 그래요. 분명히 배웠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배웠고,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걸 갖고 뭘 하는 거냐면은, 좀 그럼 파이썬에서 이런 바이너리 파일들을 읽어 들어와서, 그러니까 바이너리 파일들 읽어 들어와서 걔네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계산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읽어드릴 바이너리 파일을 읽어드릴 건데 도대체 바이너리 파일이 뭔가에 대해서 배웠고,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 사실 이거 하나 말고도 여러 개가 있다. 되게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두 개를 많이 쓰게 될 거고, 여기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쓴 것이 이것이고 앞으로 쓸 게 NetDF라는 포맷이다 를 이야기한 겁니다. NetDF가 미국의 하나의 기관에서 만든 것 같은, WMO보다 훨씬 더 뭐 잘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관이 있죠. WMO도 일단 되게 작아 보이죠. 그래서 뭐 저렇게 로컬한 포맷을 배운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훨씬 최근 뭐 당연히 어떤 쪽 데이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저기 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전구 모델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델 아웃풋은 그런 전구 모델들의 아웃풋은 그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뭐 워프라든지 그런 쪽에는 NetDF 포맷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워프 기본적인 아웃풋이 NetDF로 되어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그 NetDF 포맷이 포트란이나 이런 걸로 다루기가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아주 그립 파일에 비해서 사실, 물론 이것도 이제 말이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립 파일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NetDF보다 그립 파일을 편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NetDF 파일을 다루는 게 포트란에서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웃풋을 우리가 막 짤 건데 텍스트 파일 말고 조금 더 멋지게 짜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열의 9은 NetDF 포맷으로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NetDF 포맷을 우리가 잘 다루는 줄 아는 게 꽤나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다 다룰 줄 안다 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대기과학을 하면서 다루는 자료의 한 90% 이상은 커버하는 것 같아요. 그립 자료나 NetDF 자료를 우리가 둘 다 다룰 줄 안다면. 나머지 뭐 10% 미만이 뭐 버프 자료, 이런 게 이제 그 위성이나 그 라디오 존대 같은 것들을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하는 것 같거든요. 버프 자료로. 그리고 위성 자료 중에 일부가 HDF로 저장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형태가 많지 않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이 돼 있더라도 이렇게 바꿉니다. NetDF 아니면 그립으로 바꿔서 다루고, 저는 그리고 특히 NetDF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etDF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파이썬에서 읽어 들어와서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질문 없나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없나요? 강제로 질문을 시켜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이 사실 별로 없죠. 어서 들은 얘기인데, 다른 수업 시간에, 여러분 3학년 아닌 것 같고, 1학년 수업이었나, 2학년 수업이었나, 저 말고 다른 분이 그 수업을 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대요. 수업 이렇게 지금 원격으로 하면서, 혹은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고 나서, 그 수업 끝나면 무조건 질문 3개 이상 하기. 이런 거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도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제가 얘기하지만 그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런가 봐 그렇대 그러고 이렇게 막 넘어가면 안 되고 예, 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앉은 자리에서 예,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내가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파일명이 그립이면 그립 1인가요? 2인가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정답은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립 1도 .grib 혹은 .grb를 썼었는데 확장자 이제 세 글자를 쓰냐 네 글자를 쓰냐 이제 컨벤션에 따라 다른데 예, 그립 1이나 그립 2나 확장자를 똑같이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구별하게 하려고 어떤 기관은 그립 2는 grb1 뭐 그립 1은 grb1 아니 그립 2는 grb2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파일이 그립 1인지 그립 2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w그립 아까 했던 거를 해보면 알아요. w그립이 그립 1용과 그립 2용이 구별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립 1용 더블그립과 그립 2용 더블그립 각각 읽어봐가지고 예, 읽히는 쪽이 그 파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w그립 1로 읽었을 때 읽히면 그립 1 파일인 거고 안 읽히면 그립 2 파일인 거죠.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자료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그립 2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그립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었죠? 그 컴팩트라고 그랬었죠? 예, 공간을 덜 차지하는 게 그립 파일의 미덕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1하고 2가 있는데 2가 훨씬 더 적게 차지해요. 그러면 그립 1을 쓸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예,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한 건데 예, 그립 2가 더 효율이 좋은데 예, 굳이 1을 마다하고 그러니까 2를 마다하고 1을 쓸 이유가 예,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포맷은 이미 다 달라졌고 예, 그래서 보통 2를 많이 요새 여러분들이 최근에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그리고 거기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2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질문? 없나요? 진짜 그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예, 파이썬에서 예, net cdf 예, 포맷의 파일을 읽어서 적절한 계산 후 적절한 처리 혹은 계산 후에 그림을 그린다가 목표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거 하려고 열심히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것들을 하는 게 뭐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조금 파이썬에서 조금 익숙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이썬의 기본적인 파이썬 기본 언어에 무언가 담겨 있는 기능은 되게 적고요. 대신 걔는 되게 플렉서블한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 그 자체는 아주 플렉서블하고 그러니까 아주 유연하고 뭐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전체 큰 그릇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어떤 특정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불러오는 형태인 거죠. 그죠? 과학 계산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numpy라는 모듈을 불러왔듯이 그런 겁니다. 적절한 처리 계산하는 모듈이 예, numpy가 있었죠. 예, 이런 모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netcdf 파일을 읽어드리는 모듈이 따로 있겠죠. 그림을 그리는 모듈이 있겠죠. 그죠? 예. 요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개가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이썬에서 netcdf 파일을 읽어드릴 때요. 잠깐 아주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요 scipy라는 모듈 잠깐 언급했었죠. 여기에 뭐 감마 펑션이니 뭐니 이런 거 있다고 그랬었죠. 요 numpy에서 조금 더 스피시픽하게 과학적인, 얘는 약간 수학적인 느낌이라고 치면은 예, 얘는 조금 더 과학 도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뭐 스페셜 펑션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예, 그 모듈이 scipy라고 그랬었죠. 그 scipy 안에 netcdf 파일을 불러들여오는 서브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예, 여기 안에 netcdf라는 모듈이 따로 있는데요. 예, 거기서 netcdf 파일을 불러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혹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매트플롯, 예. 매트플롯이라고 있어요. 예. 예,
이걸 일반적으로 파이썬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매트플롯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뭐 라이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예. 요걸 훨씬 더 요거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아주 제너럴하게 우리가 대기과학과가 아니라면, 대기과학과 학생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이런 목적을 달성했다면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면은 이런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파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네스티드 파일을 읽는 연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계산할 때는 numpy 그 ND 어레이 다루는 거 우리 지금까지 했었죠? 그죠? 놀랍게도 했습니다. np.sum, np.min, np.max, min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예. 그럼 axis 주고, 예, 그런 거 계산했죠.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 matplot이라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 다시 이런 모듈을 임포트 해와서 여기서 쓰는 그림을 했을 겁니다. 요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책이 되게 많아요. 예,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책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matplot 사용법 나와 있고, 사이파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사이파이 아니면 그 판다스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네들을 쓰지 않을 거예요. numpy는 쓸 건데 얘네들을 쓰지 않을 겁니다. 예, 네스티드 파일을 불러들여오는데 이런 모듈을 쓸 거예요. 파이니오라고 있는데, 예, 파이니오라고 되어 있는 걸 읽을 거고요. 그림을 그릴 때 pyngl이라고 써 있습니다. 핑글이라고 써 있는데, 예, 우리가 이걸 핑글이라고 읽고 요거를 파이니오라고 읽을 건데, 예, 요 모듈들을 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너럴하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제너럴한 건 아니에요. 딱 요걸 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그룹 같은 게 좀 있어요. 예, 이게 얘네들이 훨씬 더 유서 깊은 모듈들이고요. 그러니까 예, 파이썬에서도 얘네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요 파이썬 그룹에서 사용했던 모듈들이에요. 사이파이나 매트플롯은 훨씬 더 많이 쓰여졌고, 박진우 학생이었었나? 그 데스크탑에서 깔고 썼던 학생? 예, 그렇게 해봤다면 아마 사이파이나 매트플롯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런데 걔네들을 쓰지 않고, 예, 파이니오와 핑글이라는 모듈을 쓸 겁니다. 개발한 곳이 어디냐면은, 예, NCAR, NCAR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예, 요 그룹에서 개발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National Community for Atmospheric Research인가? 그럴 거고요. 예, C가 확실하지 않은데, 예, 내셔널 어쩌고 Atmospheric Research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대기과학 하는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든, 예, 연구소? 그런 개념이고요. 아까 UCAR, 유카의 하위 그룹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스티드 파일을 만든 곳의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예, 사실 네스티드 파일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 그룹이죠. 생각해보면은. 예, 거기서 만든, 예, 파이니오와 핑글이라는 모듈을 주로 사용할 거고요. 왜 여기 있는 걸, 굳이 여기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사용하는고 하니,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요. 사이파이랑 매트플롯을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예, 사이파이랑 매트플롯을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이니오나 핑글을 써서 읽는 게, 요런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게, 파일을 읽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림이 좀 더 예뻐요. 예. 비교적 단순한 이유인데, 그림이 조금 더, 핑글로 그리는 게, 그림이 좀 더 예쁘게 나옵니다. 디폴트로 그림이 좀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지난 학기까지 우리가 NCL이라는 언어를 배웠다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요 전산대기 2 때 NCL 썼다고 했었죠? NCL이 뭐의 약자냐면, 예, 커맨드 랭귀지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엔카라는 그룹에서 만든 커맨드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생긴 거 보면은 파이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다고 하면 좀 하지만 어쨌든 NCL도 어떤 랭귀지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스티드 파일을 읽어 들어와서 계산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 그걸 배웠는데, 엔카라는 그룹에서 NCL을 더 이상 개발하기를 포기했어요. 스탑했어요. 예, 스탑하고, 예, NCL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아. 대신 NCL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파이니오와 핑글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NCL은 이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 않고요. 예, 여기 있는 기능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예,
네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는 쪽은 파이니오라는 모듈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파트는 핑글이라는 모듈로 옮겨갔습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듈로 옮겨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NCL을 기준으로 NCL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썼었고, 그림 결과도 예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문서도 되게 많아요. 도큐멘테이션도 되게 많아요. 대기화학 쪽에서 특히 다루는 도큐멘테이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3학년이죠? 여러분들보다 조금 몇 년 선배들, 지금 대학원에 있는 선배들과 저희 과의 김주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혹시 대기과학을 위한 NCL이라고 책 나온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나는 그 책을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대기과학을 위한 NCL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보라색 책이고요. 지난번 기상학회 때 가니까 이렇게 좀 나눠주던데, 혹시 나는 그 책을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아무도 본 적이 없나요? 몰랐나요? 서점에 파나요? 이게 비매품으로 알고 있어요. 애석하게도 비매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 보신 분이 있군요. 그죠? 본 사람도 가끔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지금 2명 못 본 것 같고, 2명 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어떠신가요? 과사에 몇 권 있거든요? 과사에도 몇 권 있고요. 문지희 학생도 못 봤구나. 못 본 학생이 조금 더 많네요. 과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역학, 김정환 교수님 연구실에 아는 선배들 있으면은 가서, 선배님 저 책 한 권만 뭐 그런 거 있다는데 하면은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실 겁니다. 갖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아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든지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NCL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과학을 하던 사람들이 되게 널리 쓰던 언어였었거든요. 그림 그릴 때 쓰는 각자만의 몇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라즈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NCL 쓰는 사람이 있고, 뭐 IDL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매트랩 쓰는 경우가 있고, 뭐 요 정도쯤에 이제 거의 단 것 같은데, 요 4개 정도를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은 거의 다 대기과학을 쓰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를 포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무튼 그러니까 요 메이저 언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기과학 하는 사람들의 그림 그리는 메이저 언어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거의 똑같이 여기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우리가 노하우들이나 문서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파이니오나 핑글을 쓰면은 사이파이나 맷플롯보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썼던 예를 들면 워프 나온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을 것인가, NCL의 노하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스크립트가 되게 많고, 그러면은 NCL이 스탑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법이 파이니오나 핑글이 거의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NCL에 있었던 노하우를 여기서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파이나 맷플롯 대신 파이니오나 핑글을 우리가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실습부터 파이니오와 핑글을 써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구상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조금, 지금 이렇게 월요일날 이론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요. 목요일날 실습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는 사실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요 똑같은 수업, 지금 전산대기 2를 했을 때는 사실 하나로 이어서 했었거든요. 하루에 4시간 했거든요.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쭉 이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초반에는 2시간 열심히 이야기하고 2시간 실습하고 하다가 점점 요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는 이제 NCL을 했었는데, NCL 그림 그리는 순간이 되면은 점점 제가 앞에 설명을 줄이고 뒤에 실습하는 시간을 늘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요일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서, 월요일, 목요일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서 걔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그때처럼
강의를 조금 줄이고 실습을 조금 늘릴지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로 설명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제로 왜냐면 다 배웠거든요. 그래 필요한 우리가 어떤 계산이라든지 뭐 파일 읽어드려서 그림 그리는 거 뭐 뻔합니다. 그림 그리는 종류 뭐 뻔해요. 생각하면은 뭐 여러분들 아는 그림 뭐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그 XY 평면에서 라인 형태 그림 그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컨투어 그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벡터 플롯 그릴 거고, 이거 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은, 그 막대 그래프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잘 많이 안 쓰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뭐, 엑셀에서도 그릴 수 있고, 뭐 되게 얼터너티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그림이 XY 그림이랑, XY에서 그러니까 라인 형태의 그림이랑, 그 다음에 컨투어 그림이랑, 아마 벡터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열심히 연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설명 시간을 이제 조금씩 줄이고 그거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 시간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네스트 파일을 실제로 어떻게 불러드릴 것인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 거 이제 할 건데 당연히 다 못 외우죠. 그림 그릴 때 옵션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X축 이름을 뭘로 정할 것인가 알려줘야 되겠죠. 내가 생각해보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자료만 있으면 지가 알아서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대충 자료를 주면 대충 그림을 그리죠. 근데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 X축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가령 뭐 그리고 X축의 눈금 간격은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똑같은 거 Y축에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림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그릴 것인가, 가로로 길게 줄 것인가, 뭐 정사각형으로 할 것인가, 뭐 옵션이 되게 많겠죠. 하다못해 그리고 XY 그림을 그릴 때 뭐 라인의 색깔은 뭘로 할 것인가, 그 라인의 두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뭐 라인을 뭐 점선으로 할까, 뭐 실선으로 할까, 대시드 라인으로 할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옵션을 하면 되는군 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한 학기도 채 안 되죠. 5주밖에 안 되는데 그 5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한들 익숙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좀 덜 할만하면 끝나는 그 순간이 돼요. 그리고 외울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NCL이라는 언어를 쓴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못 외우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다 실제로 외워서 쓰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외우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얘를 썼을 때 혹은 뭐 핑글을 썼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은 도큐멘테이션을 찾아보는 거죠. 문서를 찾아보고 얘를 이렇게 주면은 바꿀 수 있지 라는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이제 맨날 쓰는 건 당연히 외우죠. 뭐 좌표축 이름 바꿀 때 뭐 좌표축 이름 지정하는 거 그런 거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리고 나서 맨날 하겠죠. 제가 아까 했던 거 맨날 하지 않겠어요? 라인 두께 바꾸고 색깔 바꾸고 라인의 형태 바꾸고 그 다음에 X축 이름 정해주고 Y축 이름 정해주고 뭐 이런 거 맨날 하겠죠. 그런 것 정도쯤은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되면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5주 동안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은 명령을 여기 나오는 그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옵션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걸 하려면 이렇게 했었군 이라고 뭐 노트 정리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사이트를 알아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은 5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걔를 익숙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요건 우리가 적절한 처리를 한다는 건 잘 할 수 있다고 치고 얘를 헤매기 시작하면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동안에 요거는 우리가 잘 여러분들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적절한 처리하는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과목을 우리가 배울 때는 전산 과목을 배울 때는 사실 별로 왕도가 없어요.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본 사람이 결국에 잘 하게 됩니다. 뭐 프로그래밍 감각이 있는 것 중요하긴 한데 뭐 우리가 프로그래밍 감각이라는 거 사실 뭐
얼마나 뭐 뛰어나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죠. 예, 뭐 아주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화된, 뭐 나는 해커야, 해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왜 없어요? 당연히 그런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거기서 비슷비슷한 수준의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서 많이 해본 사람이 익숙해지고 잘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매주 숙제를 내주겠지만 매주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아마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런데 뭐 아마 시험도 그렇게 낼 겁니다. 뭐 자료 띡 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세요가 이제 결국 숙제가 됩니다. 아니 그게 곧 숙제고 그게 곧 이제 남은 시험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딱 주어진 것만 하지 말고 거기서 덧붙여서 뭐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들인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자, 남은 시간 15분 정도,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서 6시 거의 정각 때쯤 돼 끝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화면을 잠깐 전환해 가지고 어떤 게 있는데, 어떤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참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트를 전환할게요. 여러분들 이 사이트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 브라우저 화면이 잘 보이시죠? 요게 지금 어떤 사이트냐면 요거 메모해 두셔야 될 겁니다. pyngle pingle.ucar.edu 라는 사이트예요.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든 뭐 메모를 해 두시든 해 두시죠.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요게 지금 PYNIO 그러니까 파이니오 뭐 이렇게 읽는다고 써있죠. 파이니오라고 읽는다고 써있죠. 파이니오와 핑글의 기본적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이그젬플 있고 그 다음에 뭐 적절히 링크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뭐 오버뷰가 이런 사이트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튜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튜토리얼로 들어가면은 이그젬플 1부터 쭉쭉쭉쭉쭉 10일까지 있어요.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웬만하면은 거의 다 하게 될 텐데 뭐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갖고 요 중에 지금 생각에는 절반 조금 넘게를 하려고 해요.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그젬플 1 보면은 눌러보면은 요런 밑에 보면 요런 스크립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파이썬 스크립트들이 있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쭉쭉쭉 짜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라는 게 좀 있습니다. 프레임 1부터 프레임 5까지. 그래서 요런 그림들을 그려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한 번 할 때 요런 그림들을 그려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그젬플들을 주로 따라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틈나는 대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튜토리얼들을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군 이라고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요 사이트를 그래서 즐겨찾기 해 놓으시죠. 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메모해 놓을 사이트가 어디냐면은 ncl.ucar.edu입니다. 아까는 그 pingle.ucar.edu였었는데 ncl.ucar.edu 여기는 좀 이상하죠? 생각해보면 아까 ncl이 스탑됐다고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cl이 스탑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걔의 언어를 요 ncl이라는 언어 안에 있던 기능을 핑글과 파이니오로 다 옮겨갔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은
NCL의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NCL의 도큐멘테이션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 지금 리소스라고 써 있는 게 보면은 예, 뭐가 되게 많죠? 예, 뭐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XY 플롯이라고 들어가 보면 예, 요런 화면이 뜨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하나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 XY 컴퓨터 X 맥스, XY 컴퓨터 X 민 요런 게 뭐냐면은 예, 전부 다 그 그림을 어떤 예쁜 그림을 그릴 때 요게 필요한 옵션들입니다. 예, 그림 그릴 때 요게 다 필요한 옵션들이에요. 뭐가 엄청 많죠? 그죠? 여기 보면 조금 예, 언뜻 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겁니다. XY 라인 컬러. 예, 누가 봐도 이런 걸 알 수 있죠. XY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런 겁니다. XY 그래프를 그리는데 라인의 예, 그 선의 예, 색상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예, 이런 옵션, 그 선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이런 옵션을 주는 겁니다. XY 라인 컬러는 점점점점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XY 라인과 관련된 옵션만 해도 예,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뭐 XY 마크 라인 모드 해가지고 예, XY 라인을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인가 예, 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고 예, 마커 그 점 있는 형태로 그릴 수도 있고 예, 마크 라인이라고 예, 점과 선을 섞인 형태로 그릴 수도 있다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까 XY 플롯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었죠. 여기 보면 지금 점으로도 그려져 있고 여기 보면 점과 선이 지금 같이 혼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프레임 4하고 5에 보면은 예, 그럼 실제로 쭈루루룩 내려가서 예, begin false plot 예, 네 번째 그림을 그릴 때 예, 얘가 어떻게 썼냐면 실제로 지금 요 화면 글자 크기 보이시나요? 예, 리소스의 예, XY 마크 라인 모드를 이렇게 바꿨죠. 예, 라인과 마커와 예, 마크 라인으로 바꿨죠. 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림 그려봤더니 예, 요렇게 예, 지금 라인만 있는 형태와 마커만 있는 형태와 마크 라인이 같이 있는 이런 형태가 그림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예, 우리가 비록 NCL이 스탑되고 핑글로 옮겨가긴 했지만 NCL의 기본적인 문법이 그대로 똑같이 핑글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NCL 문법 설명되어 있는 그 사이트를 찾아서 보시면은 그게 곧 핑글의 문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잘 아시겠나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지난 학기까지 이 수업을 김주환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예, 김주환 교수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 아주 친절하게 NCL을 웹사이트에다 이렇게 예, 한국어로 설명해 놨어요. 예, 이렇게 뭐 NCL 뭐 이렇게 했고 그 기초 해가지고 뭐 여기 들어가 볼까요? 노트 해보면은 넣어라. 예, 넣어라. 예, 이렇게 뭐 예제가 있고 네, 뭐 그림 예, 개념이 이렇고 예, 뭐 이렇고 선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 아까 봤던 게 언뜻 있죠? XY 라인 컬러가 뭔지 예, 한국어로 이렇게 잘 번역을 예, 해 놓으셔서 설명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 웹사이트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tmdyn.org의 teaching의 intro NCL 그리고 여기 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그 책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대기과학을 위한 NCL인가? 예,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 만약에 얻고 싶으시면 그 뭐 과사라든지 혹은 그 대기역학 연구실 방문하셔서 예, 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곳이 요 세 개의 사이트가 될 겁니다. 예, 그 핑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서 예,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을 따라 하시는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문법을 이해하는데 물론 여기에 지금 예, 알파베티컬 해가지고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사실 이렇게 좀 충분하지가 않고요.
설명을 잘 읽어보기 위해서는 아까 ncl.ucar.edu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충분한 설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설명이 컴플리트예요.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모든 NCL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읽어보시면 사실 되는데 내용이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이렇게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국어로 잘 해놓으신 김정환 교수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초반에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가서 자, 그래서 그 세 개의 사이트랑 책 하나 준비해서 책이 애석하게도 비매품이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돈 받고 팔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사이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서 들어가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은 구하실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신나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할 거니까 그 아까 그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아까 NCL 사이트 있었죠? ncl.ucar.edu 사이트 있었죠? 거기에 리소스라는 그 클릭에 들어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뭘 읽어오는 게 숙제냐면은 TI로 시작하는 거를 읽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다시 한번 펜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있다. 그 다음 목요일까지 ncl.ucar.edu 사이트에 resources에서 TI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읽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뭐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검사는 할 수는 없지만 안 읽어오면 다음번 숙제 다음 우리가 실습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옵션들이 있는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가 엄청 많죠?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죠? TI 거기 이만큼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물론 아주 엄선된 필요한 것만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 TI가 뭐가 TI고 주로 그래서 TI로 써 있는 것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가요? 불안정하다고 나오네. 여러분들 화면 지금 혹시 문제가 있나요? 제 화면에 잠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하고 나와서 그 TI로 써 있는 거 괜찮으신가요? 제 것만 그랬군요. TI로 써 있는 거 쭉 읽어보면은 TI로 시작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NCL의 주로 속성들이 리소스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TI는 뭐에 대한 거고, 뭐 XY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것들은 뭐 XY로 시작하고, 뭘로 시작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컨투어 그림 그릴 때는 주로 CN으로 시작하는 것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컨투어의 약자가 C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 멈춰서 썼나 봅니다. 제 인터넷이 불안정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읽어오는 게 다음 주 목요일 날 전까지 꼭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미리 예고했지만 매주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그림을 그려오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